예, 추석 한 주 우리 일요일 공부는 쉬었는데요. 잘 지냈었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완전히 가을입니다.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지요. 예. 우리가 정역을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볼 건데, 여러분 정역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가을이 여름이 가을 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지구가 생겨나서 성숙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이제 지구가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제 지구가 성숙의 계절이 왔다 라고 하는 게 정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그동안 여름이었는데 가을로 접어든다. 그래서 하추교역이다. 여름이 가을 되는 거다. 다른 말로 금화교역이다. 쇠금자 불화자. 금화교역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는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분 마음을 닦아서 수행하는 측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건가, 어떻게 이 세상이 변해갈 것인가, 앞으로 올 거를 미리 준비하고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해로 큰 스님께서 백감사 가셔가지고 제가 금요일, 수요일 강의를 한 3번 특강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주로 했냐 하면 대승기실론, 금강경, 화엄경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인간의 사유 방식, 그 다음 이 세계의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양분화되어 있느냐,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어떻게 양분화되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합칠 것이냐, 어떻게 본래 되어 있느냐, 일심으로 어떻게 회통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들. 공이 뭐며, 그 다음 이 있음의 세계는 어떻게 설명하고, 도대체 무아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금강경의 사상이 뭐냐, 반야신경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거를 지금 CD로 만들 작성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테이프나 CD를 구해서 한번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걸 굉장히 요약적으로 제가 했는데 이걸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화엄의 사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경전에서는 이 세계 모든 철학 종교 사상 가운데서도 화엄의 사사무예법계는 최고의 경지다. 인간의 언어가 만들어낸 최고의 경지다. 근데 그 언어의 경지에서 선의 세계로 넘어가는 대문에 접점이 되는 것이 화엄의 사사무예인데 그 사사무예 이전의 세계는
반드시 공을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화엄을, 이통현 장자는 화엄을 설명을 하면서 주역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청량국사하고 좀 달라요. 이통현 장자는 주역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10무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10무극, 열십자. 그러니까 화엄이 10신, 10주, 10팽, 10태양, 10지라고 하는 10수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10법계라고 해요.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는 10수가 있는데 그 무궁무진한 무국 숫자 10수를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 1태극으로 수렴된다. 화엄에 전부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1심으로 회통된다는 거예요. 화엄 사상이. 근데 주역도 역학의 세계도 10이라고 하는 10무국의 숫자가 결국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게 1태극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다 책에 있죠? 책에.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저거 안 그리셔도 되고. 우리 책에 말이죠. 108쪽을 한번 여기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제 처음 게 복희 8궤도, 그 다음 문왕 8궤도, 정역 8궤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책에는 맨 밑에 문왕 8궤, 복희 8궤 그려놓고 위에 정역 8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복희 8궤 한번 이게 멀어서 안 보이시는 분은 책을 보시고 안 그러면 위에를 한번 보세요. 복희 8궤 보면은 그 남북에 보면 1과 8이라고 돼서 건과 곤이 있죠. 그죠? 그 다음 좌우로 보면 6과 3이라고 돼서 감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건곤, 감리, 요게 우리 태극기잖아요. 맞죠? 동서남북에, 복희 8개의 동서남북에 있는 게 딱 지금 우리 태극기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알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한번 보시면 말이죠. 지금 10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복희 8개는 1에서부터 10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우리 보고. 여기 1이죠? 여기 2입니다. 그죠? 3, 4죠? 그 다음에 5가 여기 있죠. 5, 6, 7, 8. 숫자는 8밖에 없어요. 복희 8궤도에는. 수가 8밖에 없죠?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복희 8궤도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8수 8궤라 그래요. 8궤를 숫자로는 8이라는 숫자까지 밖에 없지요. 맞죠? 돌아가면서 1, 2, 3, 4, 5, 6, 7, 8 요렇게 8숫자밖에 없는 게 복희 8궤예요. 그러는데 자, 문왕 8궤 한번 볼까요? 1에서부터 10까지 한번 볼까요? 1, 여기 밑에 있죠? 문왕 8궤 1, 2가 어디 있습니까? 2, 곤에 있고 3, 진, 4가 어디 있습니까? 손, 5가 이 안에 있죠. 이게 5죠. 5가 여기 있고 6이 건, 그죠? 7이 태, 8이 간, 9가 리, 10은 없죠. 자, 숫자로는 8밖에 없지만 자리는 5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문왕 8궤를 908궤라 그래요. 908궤. 여러분 요게 마방진이라 그래요. 마방진, 방위로 어떤 숫자를, 그쵸? 요게 중간에 5를 집어넣어서 대칭되는 걸 어떻게 합해도 전부 다 15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 합치면 15.
이거 합치면 15. 이거 합치면 10. 다 15가 나오게 돼 있다면. 15가. 합이 15가 나와요. 그쵸? 근데 10은 없어. 그죠?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없죠? 10 무국이 없잖아. 그죠? 1에서 9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왕팔계의 시대는 10수는 없어요. 근데 구궁으로 사는 겁니다. 복희팔계는 8수까지밖에 없고 문왕팔계는 9까지 있는데 자리가 구궁으로 있고 10수는 다 없다 이 말이에요. 정엽팔계 한번 볼까요? 1, 그죠? 2가 어디 있습니까? 2007지 2 안에 들어와 있죠. 3은 3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3이지. 아닌데? 여기 10인데, 3이지, 그치? 여기 10입니다. 3입니다. 4가 감이고, 5가 혼이고, 6이 진, 7이 칠지 안에 들어와 있고, 8이 어디 있어요? 8강, 불이, 그 다음에 10이 어디 있습니까? 10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는 1에서부터 10까지가 다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10수 8괴라고 얘기합니다. 정엽 8괴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들어와 있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긴 10이 있어요. 여긴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 1이라고 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태극입니다. 그죠? 태극. 그 다음에 5라고 하는 숫자는 황극. 5라고 하는 숫자는 황극. 그 다음에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극입니다. 그쵸? 무극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계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이 사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문왕팔계 세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어서 1에서부터 9까지 사는 세계인데, 9가 마지막 수가 돼 있고 5를 중앙에 놓고 5를 가운데 놓고 사는 숫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래서 화엄에서 10수를 얘기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10이라고 하는, 그래서 태권도니 바둑이니 다 10수가 되면 완전수가 돼. 입신 애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정엽팔계에서는 10수가 아예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왕팔계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북에 딱 정확하게 5와 10이라는 숫자가 딱 남북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심을 정확하게 딱 잡고 있다는 겁니다. 5와 12. 5와 12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논어에 보시면 가아수년하여 자왈 가아 나에게 가을가짜 나에게 수년 몇 년을 나에게 더해 주어서 50이 하격 배울 학자 주역할 때 역자 50이 하격하면 가히 무대과이라 큰 허물이 없을 텐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몇 년이 더 있어서 좀 더 살아가지고 내가 몇 년을 더 살아가지고 50으로서 주역을 공부한다면 내가 큰 허물이 없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나이 50으로 처음에 생각을 하죠. 계산을요. 나에게 몇 년이란 세월을 내 수명을 더 늘려줘가지고 50의 나이가 돼가지고 주역을 배운다면은 큰 허물이 없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고 보니까 이상합니다.
공자는 위편 3절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죽간을 이렇게 줄로 엮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주역을 많이 봤다 그래요. 서로 73세를 살았고 그랬는데 나이 몇 살을 더 줘서 50으로 나이로 가지고 주역을 더 공부를 한다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인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그래서 이제 막 어거지로 좀 최대한 많이 저기 하려면 주역이라고 하는 건 1000명을 아는 책이니까 50이란 나이가 지천명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요거와 똑같은 구절이 사마천 4기에 보면은 50이 하격이라고 돼 있지 않고 여러분 이게 이 50을 옛날 세로로 썼잖아요. 그죠? 50에서 이런 식으로 또 쓰게 됐을 땐 마침내 졸자 있잖아요. 졸자의 초서를 잘못한 거다. 그 조리 하격. 나에게 나이 몇 살 더 붙여줘가지고 마침내 역을 더 공부하게 된다면 허물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말이죠. 정역을 해석하는 학산 이정호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여기 있는 50이 나이도 아니고 졸자도 아니다. 뭐냐면 5와 10이라는 거예요. 5와 10. 기존의 복희팔기에 문왕팔기에는 10이 없잖아요. 10이. 그죠? 10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국이 이 안에 포국이 없기 때문에 1과 5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10은 없다는 거죠. 마지막 9까지밖에 없어. 그러는데 내가 만일 5와 10을 5라고 하는 황극과 10이라고 하는 무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써가 되잖아요. 5와 10이라고 하는 것으로써 역을 공부를 한다면 아주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 얘기로 푼다 이거야. 정역 보는 분들은. 이해가 되세요? 정역의 경전이 상경과 하경의 제목이 상경의 제목이 말이죠. 15일원이에요. 15일원. 하경은 11일원이에요. 10이라고 하는 무국수와 5라고 하는 황극수가 화합이 해서 하나가 되는 말씀. 이런 뜻이에요. 정역은. 상경이 이렇고 이제 하경은 10이라고 하는 무국과 1이라고 하는 태극이 하나가 되는 말씀. 이렇게 된 건데. 기존에는 1과 5밖에 없고 무국이라고 하는 현실화가 되지 않았는데 10이라고 하는 무국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10과 5의 관계, 10과 1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지금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이 50이 하격이라고 하는 건 나이 50 아니고 졸자도 아니고 5와 10이 구성됐을 때 이 역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정역하는 분 아니면 이런 해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공자가 여러분 그 주역인 역학의 4대 성인이 있어요. 그죠? 네. 희문주공, 복희, 문왕, 주공, 공자. 공자는 뭐 했습니까? 10ik 10가지 이 글을 남겼어요. 주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역 개사전 상하, 설괴전, 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계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건은 천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리는 불이고 간이라고 하는 건 산이고 태는 연못이고 진이라고 하는 건 우레고 손이라고 하는 건 바람이고 요런 의미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간이라고 하는 거는 막내 아들이고 태라고 하는 건 막내 딸이고 진이라고 하는 건 장남이고 손이라고 하는 건 장녀고 요렇게 그거 하나하나에마다 심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설괴전이라고 있어요. 그런 글. 그 다음 서괴전. 왜 곤께부터 쭉 시작해서 상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경이 시작됐어. 함께라고 하는 거는 간과 택산 함께거든요. 간하고 태가 모여서 함께가 돼요. 주역하게는 내풍항입니다. 그래서 요게 함께, 요게 항께, 항상하다 할 때 함께. 김일보 선생님 이름이 김항입니다. 그러니까 진과 손이 만나가지고 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풍항께죠.
그러니까 주역의 시작은 건곤계로 시작하는데 주역 하경은 이 젊은 남녀가 만나서 이 감흥하는, 좋아하는 함께에서부터 시작하고, 장남과 장녀가 만나서 함께를 구성하면서 뒤에서 어른스럽게 뒷받침해주는 걸로 하경이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주역이 괴가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서괴전입니다. 순서 석자. 그런 식으로 10가지 글을 주역 건계에 대해서 문헌절을 남기고, 괴마다 단전 상전에서 괴에 대한 설명을 남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10익을 남겨놨는데, 주역의 계사전, 설계전 이런 구절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송대의 역학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이 주자마저도 난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놓은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는데 정역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 구절들이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년지수 360, 1년은 360일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주역 계사전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1년이 360일 아니죠? 365일, 355일, 365일, 66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360일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주석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게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360이라는 숫자로 그냥 대변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그냥 대충 넘어가는 형태가 있는데요.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 입각하면 정확하게 1년이 360일이 딱 떨어집니다. 한 달은 30일이에요, 정확하게. 29일, 28일 있는 2월달도 없고 31일 해서 긴 달이 없어요. 정확하게 딱 30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삐뚤게 돼서 타원형 궤도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게 지축이 바로 딱 서가지고 정식으로 딱 돌면 정확하게 1년이 360일이 되고 24절기가 15도씩 하나에 15도가 하나씩 잘려가지고 24절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24절기가 정확하게 딱 떨어져가지고 두 달에 15일에 한 번씩 절기가 딱 2번씩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도가 정확하게 30일씩.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역을 통해서 주역의 공자가 남겨놓은 계사전이라고 하든지 설배전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석이 됩니다. 많이 해석이 돼요. 그러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건 한국인밖에 모르거든요. 중국인이 본 적이 없거든. 일본 사람도 그렇고 전 세계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지금 한국인도 이거 잘 안 본단 말이에요. 한국인도 이거 잘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정역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쫙 하다 보면은 주역에 남아있는, 주역에 모르겠는 문제들이 풀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공자가 이미 이 복희팔계에, 여기 복희팔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이렇게 괴를 그려놨는데요. 건하고 곤하고가 음양이 딱 맞죠? 간하고 태하고 막내 아들 막내딸이 맞죠? 리하고 곤하고 물하고 불하고가 딱 맞죠? 장남하고 장녀하고 딱 맞죠? 음양이 딱 맞아져 있죠? 복희팔계에는 음양이 딱 중도를 이루어 정확하게 딱 정음 정양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문왕팔계에 보시면은 감과리, 감리, 물과 불만 짝이 맞고 건은 하늘인데 소는 바람이고 뭐 곤은 건곤이 이렇게 찌부러져서 기울어져 있잖아요. 건곤이 이쪽으로 찌부러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 기울어져 있다 이 소리인 거거든. 천지가 기울어. 천지가 남북에 딱 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과 태, 장남하고 막내딸하고 짝이 돼 있고 간하고 곤하고가 짝이 돼 있고 뭐 이렇게 음양이 맞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왕팔궤도에 입각해서 볼 것 같으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형태에서 음양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음양이 잘 안 맞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캐톨릭에서 결혼 안 하고 불교에서 스님들 결혼 안 하냐? 음양이 어차피 안 맞는 세상이라. 음양이 어차피 안 맞는 세상에 십수가 구현 안 돼서 이상이 실현이 안 돼.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가 아무리 살아봐야 생각은 이상적인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세상이다 이거죠.
이 세계가 오기 전에는, 불교에서는 미륵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공부입니다. 문왕팔계 시절에는 그걸 받아들여.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게 돼 있다. 이상 현실이 잘 안 된다. 십수가 없는데. 십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왕팔계는 여기하고 반대되는 양변이 서로 가운데서 만나서 합할 때 15가 다 나오잖아요. 10과 5가 나오는 거 아닌가? 맞죠? 정반대되는 내하고 짝이 안 맞는, 이 말하자면 음양으로 내하고 이 의견이 안 맞아도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합해서 뭔가 중간에 5라고 하는 황극이 중앙수를 가져서 공통 분모를 가져서 대화하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전부 이 세상이 그냥 굴러갈 뿐이지 서로는 절대 안 맞는다. 얘가 볼 때도 얘가 안 맞고 얘가 볼 때도 얘가 안 맞고 다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처음 봤죠? 이게 왜냐면 정역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났더니 이거 여기 보세요. 진과 손이 짝이 돼 있고 간태가 짝이 돼 있고 건곤이 딱 가운데 하늘에 딱 서 있고 감리가 짝이 딱 돼가지고 1에서부터 10까지 숫자가 다 갖춰져 있는데 건과 곤이 5와 10이 딱 중심에 딱 서줬잖아요. 완벽하게 구현돼 있잖아요. 이런 괴는 없었잖아요. 이걸 보니까 문왕팔계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이 기울어진 세상이냐 이겁니다. 그러는데 한번 보시게 되면 1에서부터 9까지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양수죠. 9라는 숫자가 양수죠. 그러면은 1에서부터 10까지에 10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 3, 5, 7, 9 양은 5개인데 2, 4, 6, 8 음은 4개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음이잖아요. 소녀잖아요. 음이라고 하는 게 부족하잖아요. 10이 없으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곤이 아버지 어머니가 여기 가서 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10수를 만들어내려고 키우고 있는, 기울어져 가지고 땅이라고 하는 세상은 전부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기울어진 걸 바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양수는 5개인데 음수가 4개밖에 없으니까 지구가 짜부러져 있으니까 건곤이 아버지 어머니가 우주의 천지 우주가 기울어진 이 지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땅이니까. 그러는 동안 숫자는 1에서부터 9까지밖에 없으니까 양이 당연히 치고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구 구조가 천존지비, 남존여비, 남자가 세고 여자가 약하고 그렇게 되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어금존양이라, 음은 죽여주고 양은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다 컸어. 그죠? 태는 다 컸죠. 태가 여기도 고대하게 있잖아요. 서쪽에 태는 그대로 있죠. 그래가지고 얘가 다 크니까 건은 밑으로 갔잖아. 아버지는 자기 자리로, 어머니는 자기 자리로 갔잖아요. 그러는 동안 반대편에 여기 찌부러져 있는 데를 건곤이 다 와 있으니까 장남이 여기 버티고 있어 줬지. 장남이.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다 크고 났으니까 이 태가 다 컸으니까 짝이 밑에 간이 딱 올라와서 자기 자리에 딱 와서 태하고 짝이 딱 됐죠. 요게 정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구 전체로 봤을 때 1, 3, 5, 7, 9의 양수가 강하고 2, 4, 6, 8이라고 하는 음수가 약하니까 무극이라고 하는 10수가 없으니 음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게 이 삿된 생각을 하게 하여튼 안 좋은 거 다 계집여변이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을 가장 컨트롤을 잘해서 음의 총수를 양의 구처럼 정확한 음자리를 아직 이 땅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음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음이 아직까지 완벽한 여성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 지구가. 아직 성숙이 못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을 키워서 양을 그냥 대표성으로 내는 세월을 살아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너스님이 이걸 가지고 정역을 가지고 정역이라고 하는 이런 역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성이 지구도 다 성숙했고 여성이
남성 밑에 그냥 남존 여비로 있을 필요가 없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를 해라 그래도 하지 않고 남성이 그걸 요구하지도 않고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정욕의 세계는. 정음 정향의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됐을 때에 이제 이 복희팔계도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남쪽에 건이 있고 북쪽에 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바뀌어 있죠? 여기는 남쪽에 곤이 있고 건에 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지금 꼭 그 주역 대상 그릴 때는 북쪽을 밑에 그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괴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천지비계라 그래요. 주역에. 천지비계. 이건 뭐냐면 하늘은 하늘하고 땅하고가 서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고 이렇게 해서 교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구조가 복희팔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곤하고 건하고가 복희팔계하고 바뀌었죠. 그죠? 이게 천지비계가 지천택계입니다. 지천택계. 예. 하늘 윗자리에 하늘 자리에 하늘이 당연히 있는 데다 거기가 건이 되고 땅 자리에 곤이 되는 자리에 다시 이렇게 바뀌어서 천지가 서로 교융이 돼서 태평성대가 오는 형태가 됐습니다. 여기하고 복희팔계하고 정역팔계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큰 변화는 건곤이 남북이 바뀌어 있는 거하고 짝이 다 맞아져 있는데 서로가 짝이 다 만나 있죠. 여기하고 짝이 똑같죠. 복희팔계의 짝이 똑같습니다. 감리, 간태, 진손, 건곤이 다 같은데 남북에서 건곤이 바뀌어서 천지비가 지천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에 말이죠. 중요한 게 간과 태가 와 있다는 거죠. 저번에는 태와 진이었는데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서양이죠. 서양의 태입니다. 서양. 서쪽에서 태양의 태괴입니다. 말하자면 서쪽이 사실은 음입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봤을 때 서쪽이 음이다. 음은 뭘 상징합니까? 예를 들면 풍수에서 자축령 우백호가 있다가 우백호가 음인데 여기 뭡니까? 물질 세계입니다. 기계 문명 이런 게 발전합니다. 동쪽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정신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문명, 동쪽 문명 했을 때 동쪽 문명의 대표가 중국이거든. 진은 중국이잖아요. 동쪽 문명을 대표하는 게 중국인데 여기에 보면 서쪽은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동쪽에 간으로 바뀌어 있어요. 간이 우리나라거든요.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가 간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는데 여기 숫자를 한번 잘 보세요. 진은 3이죠. 진이 중국입니다. 중국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은 진 3이잖아요. 1호지중이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1, 2, 3, 4, 5의 중앙이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무국이 없죠. 신무국이 없는 상태에서 1과 5에 밖에 없는 상황에서 1과 5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쪽의 세계 여기 뭐 1, 2, 3, 4밖에 없잖아요. 그죠? 1, 2, 3, 4 이쪽의 세계에 동쪽 세계를 대표하는 중앙에 되는 나라가 1호지중이 3으로서의 중국이지. 그쵸? 근데 이쪽에 정역8개의 세계에서는 팔은 뭡니까? 팔이 뭐의 중심입니까? 15지중이다. 맞죠? 아시겠어요? 10과 5, 15 안에 중심 8이죠. 그러니까 10이 다 구현된 세계, 10이 다 구현된 세계의 중심은 간이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뭐냐 하면, 동양의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다. 이렇게 된 거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서쪽에는 계속해서 태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을 대표하는 형태가 되면, 10이 없는 세상에서 동쪽은 중국이 1호지중으로서 이 장남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
정역 8개에서 음이 땅이 완성되고 땅이 성숙돼서 소녀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부모 건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갈 만큼 충분히 성숙하고 나면 이 태와 짝이 되는 간, 소남, 젊은 남자가 동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15지중으로서 우주 천지의 중심수가 되는 쪽으로 와가지고 동서가 화합이 되고 음양이 합덕이 된다. 이걸 간태합덕이다 이렇게 해요. 정역책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정역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정역책이 복잡한데 그걸 다 하나하나 설명 못 해드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태합덕이라고 그래요. 이 간이 한국입니다. 그럼 간은 동북방에 있는데 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중 가면은. 자, 이런 내용들을 해설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과정을 오늘 한번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주역 설계정 3장과 설계전 5장, 6장 이렇게 있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세요. 말하자면 김일부라는 분이 계룡산에서 수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하늘에 저 정역팔궤도라고 하는 괴상이 자꾸 나타난 겁니다. 괴상이. 눈만 뜨면 저 괴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3년 동안. 그래서 저걸 이제 보이는 걸 그렸지 않겠습니까? 저 모습을 그렸겠지요. 그렸는데 복희팔계, 문왕팔계 앞만 봐도 이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수도하고 정말 정진을 잘하고 계신데 뭔가 괴상이 하나 떴는데 눈만 뜨면 그게 보여요. 3년 동안. 근데 어디 찾아봐도 저런 괴상은 없어요. 또 하루 이틀 그러고 말아야지. 꿈에서 잠깐 본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정체가 말이죠. 김일부 선생도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뭔가, 도대체 도무지 이 정체가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3년 동안 저 괴상을 그려놓고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다가 그때는 이제 뭐 그냥 보는 수준이 아니라 이 괴상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풀어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가 설계전, 아까 공자가 남겨놓은 12개 설계전이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전에 있는 구절, 설계전 가운데 3장, 5장, 6장을 보면서 이 괴상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설계전 3장을 딱 보니까 요 내용은 공자께서 복희팔계도를 설명해 놨 내용이구나. 맨 왼쪽에 복희팔계도. 설계전 3장이 복희팔계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설계전 5장이 이건 문왕팔계도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는데 설계전 6장을 딱 보면서 설계전 6장을 딱 보는데 말이죠. 이 설계전 6장에 대해서 주자가 그 뜻이 상세하지 않다.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놓은 거예요. 설계전 6장에 대해서 나 잘 모르겠다 그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걸 딱 보고 있으니까 정역팔계도 그 괴상을 이 설계전 6장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공자께서 문왕팔계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완성된 역학의 체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아셨고, 그 다음에 정말 완성된 역학의 체계, 여기에 괴상이 어떤 거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미 공자가 계시해 놓은 거다 본 거죠. 설계전 6장이. 그래서 김일부 선생이 이 설계전 6장에 이거 해가지고 전체 주역의 형태를, 정역의 형태를 다시 보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게 정역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번 깨치신 거예요. 이 정역의 세계를. 그리고 3년 동안 집필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3년 동안 또 집필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정역 8개가 눈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 6년 동안 괴상이 눈에서 떠나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 그럼 그게 믿을만한 겁니까? 복희 8개도 하도낙서라고 하는 것도 황하에서 저 괴상이 떠오른 거고 낙서라고 하는 것도 떠오른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저게 떠오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지. 그 법이 없죠. 그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봉조부지 합을 출도하니 오이부 봉황이 오지 않고 황하에서 괴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나는 이번 생엔 힘들 것 같아. 다 됐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논어에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금 문왕8개 말고 문왕8개, 복희8개, 문왕8개 말고 어떤 다른 괴상이 하나 떠올라서 그것이 미래 세계를 보여주는 거라면 내가 한번 세상을 위해서 큰 뜻을 펼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런 괴상이 안 떠올라서 나는 끝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공자가. 그러면서 설계전에 6장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나오는 어떤 역학의 세계 아니겠느냐라고 하고 김일부 선생은 확신을 했고 아까 말했던 50이 하격이라 공자가 50으로서 역을 배운다 그러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50이라고 하는 게 지금 무국이 들어있는 10수가 들어있는 완성된 형태의 그 정역이라고 하는 형태를 공자가 가정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큰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내 자신이 막 그냥 혼자 역학 공부해가지고 별로 죄 안 짓고 허물 없이 사는 게 안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게 아니고 공자 성인이 뭐 큰 허물을 지을 게 있는 게 아니고 정역같이 저 무국이 있는 역학의 구성이 돼 있다면 이 세상이 별로 허물이 없어질 건데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너 스님께서 설명해 놓은 이 부분들을 첫 구조를 좀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나온 거에 가지고 여러분이 정역이라고 그러는 게 마치 김일부 선생이 그냥 자기가 막 획을 막 만들어 이걸 획괴라 그러거든요. 복희 8개, 문왕 8개 이렇게 획을 막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막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뭐 이 하도낙서 나오듯이 그냥 뭔가 이 세상에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걸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런 거구나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오늘 단순하게가 아니라 타너 스님 설명해 놓은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김일부가 어떤 공자가 남겨놓은 주역 10익을 보고 이거를 정역을 파악해서 설명을 하게 됐느냐, 정역 괴상을 본인이 어떻게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지금 어디도 강의하는 데가 없죠. 한국에서 나온 역학이니까 중국, 일본에서도 하지 않죠. 한국인들은 이걸 보지 않아요. 정식 학술의 세계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잘. 근데 시인 김지아 씨가 미국 가는데 그래요. 김일부 정역 공부했더라고. 동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가면서 문왕8개의 태와 진이 세계인데 이제 복희 8개, 문왕 8개를 넘어서 이제 정역 8개는 간과 태, 간태합덕, 정역이 간태합덕이 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개벽이 오기 이전의 세계는 중국과 동서를 대별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근데 앞으로 이제 개벽의 세계가 오면 세상이 한번 정식 세상이 오면 미국과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간태합덕, 결혼하듯이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한국은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김지아 씨가 그 미국 간다는 얘기가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 정역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 말하자면 부인이고, 돈도 많은, 처갓집이 돈도 많은 집이고요. 우리, 한국은 말하자면 아직 남자가 아직
꼬마 신랑이라, 아직. 예? 아직까지 그 꼬마 신랑인데 집도 가난해. 그래가지고 장남이 그냥 집을 책임지고 있어. 그죠? 이 부모님은 다 딸내에 살아, 딸내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 시간이 돼가지고 장남이 자리를 물려주고, 장남이 어디 있습니까? 진이 저 밑에 있잖아요. 그죠? 건 옆에 가 있죠? 건 옆에. 오른쪽 밑에 6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옆쪽으로 뜩 가서 아버지 보필하러 가고, 간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제 태하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한국 땅에서 미군이 다 철수하고, 그치? 처가살이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치? 우리가 자주 독립적인 국가가 되고 이제 미국보다 적지 않은 나라가 되면서 동양을 대표하는 게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을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은 중국이 이제 앞으로 막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은 이제 분열될 겁니다. 소수민족이 중국은 일치일난의 시대입니다. 어떤 위대한 어떤 그 영웅이 나타나서 통일을 한번 다 시켜놓았다가 경제가 급속하게 발달하고 난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당나라도 그랬지요. 당태종 정관지치 해가지고 쫙 갔다가 갑자기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나고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알록산 사사명의 남처럼 이런 5호 16국, 3국 시대, 그죠? 5대 10국, 전부 이런 형태가 일어나가지고 중국이 큰 통일국가가 됐다가 다시 분열합니다. 거기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수십 개가 만들어 놓은 사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중앙집권적인 형태가 되고 권력을 남용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반드시 분열될 거다. 저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만주 땅, 우리 땅을 찾아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정역에 입각해서 정역이 그렇게 있잖아요. 동양을 대표하는 게 태와 결혼하면서 간이 팔이 15지 중에 중앙이 딱 돼가지고 동양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면 한국이 떳떳하고 당당한데 맨날 외국 거나 보고 앉아있으니 한국이 밉지. 어리석게 말이지요. 자,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 110쪽에 해활하는 데 있지요. 110쪽에, 맨 밑에 줄. 타너 스님이 이 정역 8개 해설했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단 말이죠. 그 부분에 요 얘기가 나와요. 이상 정역 8궤도는 일부 선생이 자의로 암배 포치한 것이 아니다. 저 정역 8개 그림을 김일부 선생이 자기가 막 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명됐죠? 네. 선생이 일찍이 계룡산 국사봉에 앉아서 수도할 때에 그 도서가 허공 중에 나타나서 소소 역력한 것을 그려놓고 20년 동안을 연구하다가 주역 개사전에 신야자 묘 만무리 위원자야라는 1단 문구가 바로 이 후후천의 8개를 소개한 것임을 확인하고 드디어 정역 1권의 학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예. 요 부분이 여러분, 지금 제가 나눠드린 거에 맨 밑에 6장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그죠? 주역 설계전 제6장. 그죠? 신야자는 묘 만무리 위원자야니 나오죠? 요 구절을 김일부 선생이 보고서 이게 이 괴상. 내 눈에서 소소역력하게 드러나는 요 괴상이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아시게 됐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타너 스님이 다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타너 스님이 이거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알았는데 이거 다 설명 다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래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설명 다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밑에 더 보세요. 그러면 천지는 말이 없으므로 일부가 천지를 대신하여 천지의 말을 말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 지난번에 했지요.
천하 언제시며 지하 언제시려마는 일부 능언이로 하늘이 무슨 말을 하고 땅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마는 일부가 능히 말을 하노라. 앞으로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천지는 말이 없지만 이 괴상을 통해서 나는 김일부 나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노라. 정역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겠노라. 이렇게 됩니다. 이 도서는 신해년에 시작한 것이니 신해년 1851년이에요. 신해년에 시작한 것이니 지금부터 약 120년 전이었다. 타너스님이 이 글을 쓴 게 이 1983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또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150년 이상 됐죠. 그죠? 120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150년 전. 이런 그 정역에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벌써 150년 전입니다. 120년 전에 이미 이 천지의 운기는 이렇게 돌고 있다는 것을 역력히 보여주었건만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목매하여 알지 못하고 오직 일부 선생만이 이 도리를 볼처자입니다. 처파하여 우리에게 학술적으로 계시해 준 것이다. 이 도서는 후후천의 미래상을 조금 더 여지없이 바로 보여준 것이니 복희선천괴가 천도를 주로 밝힌 것이라면 문왕후천괴는 인도를 주로 밝힌 것이요 정역후후천괴는 지도, 땅의 도리, 지도의 변화를 주로 밝힌 것이다. 세계적인 변화가 지도의 변화를 따라서 땅의 변화에 따라서 번천복지하는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엎어지는 그런 대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정역 8계도에 있는 형태의 형태가 타너스님 당시 120년, 지금 한 150년 이상 벌써 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땅이 그렇게 움직이고 이 천지가 이 지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온 천지 건곤이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게 어떤 땅에 이런 거를 보여줘서 앞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천지가 계시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 대한민국이었고 계룡산이었고 김일부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 때까지 눈으로 글을 다 완성할 때까지 눈에 이 정역 8계가 소소영역하게 드러났고 눈만 뜨면 보였고 그래서 이걸 완성해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얘기를 해놓은 게 1885년에 이 글을 다 썼어요. 지도가 변하는 거예요. 복희 8계는 천도, 문왕 8계는 인도, 정역 8계는 지도, 땅의 움직임이라는 거다. 그죠? 그럼 150년 전에 이미 지금 일어나는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북극물이 높고 지구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벌써 15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계시를 김일부 선생을 통해 가지고 이 괴상 하나 드러내므로 인해 가지고 저걸 잘 해석하면 모든 게 그 속에 해석을 통해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땅에 왜 이런 게 나왔겠느냐? 한국이라는 땅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간이라고 하는 것이 동쪽에 있으면서 세상의 중심,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되는 형태가 되니까 이 땅에 왔지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한국이란 땅이 왜 선택이 됐느냐? 한국이란 땅이 그야말로 간태합덕이라고 하는 태평, 화평, 조화, 전쟁하지 않는 게 간태합덕이거든요. 간태는 전쟁하지 않는 거예요. 간태합덕은. 간태합덕이라고 하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와 조화를 사랑하는 민족의 수없이 많은 그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런 우리가 선업을 지었다요.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가 다른 나라 파괴하러 간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음덕을 지금 후손이 갖게 된다. 이게 한국이란 땅이 그게 이제 낙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지난번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좀 나오죠. 지도의 변화는 곤남 건북의 이면에 그쵸? 곤이 남쪽에 있고 건이 북쪽에 있지요. 정역 8계에 곤남 건북 이게 지천태라 그랬어요. 태평의 시대가 오는 광희가
곤이 남에 있고 건이 북에 있는 요 형태가 지천태가 된단 말이죠. 이게 여기 속에 2007지라 적어진 것이 그 변화의 상을 암시해 준 것이다. 2007지 있잖아요. 그죠? 예, 2007지 27화의 2는 짝수기 때문에 음이죠. 1이 수고 2가 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2라고 하는 수는 음수기 때문에 음화잖아요. 음수를 의미한 것이요. 7은 양수를 의미한 것이며 땅지자 지는 수를 의미한 것이요. 천은 화를 의미한 것이니 2000이라면 음화, 즉 잠재한 불이다. 이 잠재한 화가 120년 전부터 지구의 밑으로 들어가서 저기 2007지 2000이 어디 갔습니까? 그죠? 7지가 곤남으로 들어갔고 2000이 건북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잠재한 화가 지구 밑으로 들어가서 천중만첩의 빙의빙산을 녹이게 된 것이다. 예. 남북국의 이 빙하를 녹인다는 거예요. 불기운이 들어가서 위에서 녹여서 녹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기운으로 녹이고 있다. 이 빙해가 풀려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매일 400여리밖에 못 오는 것인데 빙해가 하류하여 아래로 흘러서 극동 일본에까지 접한 것이 해방되던 해, 즉 의륜으로 본다면 의륜년 후로 본다면 지금은 점점 창이라여 물이 불어가지고 오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이 북빙하가 완전히 풀려서 무너질 때에 지구의 변화가 오는 것이다. 현금 지구가 조금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봐놔요. 그때는 지구가 정면으로 서면서 세계적인 지진과 해일로 변화가 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불란서 예언가의 세계 멸망기가 아닌가 한다. 노스트라다무스 말합니다. 또는 성경의 말세에 불로 심판한다는 시기가 아닌가 한다. 불로서 심판한다는 게 뭐냐면 정역의 입각에서 보면 잠재한 불이 건곤으로 북쪽 남쪽에 있는 건곤으로 잠재한 불이 들어가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성경의 불로서 해설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과 예언가의 말은 심판이니 멸망이니 하였지만 역학적인 원리로 볼 때엔 어떤 정역으로 볼 때엔 성숙이며 멸망이 아니라 결실인 것이다. 태가 그죠? 태가 땅이 성숙했고 간이 젊은 남자가 이제 결혼할 만한 때가 됐다 이거죠. 가을이 되는 거죠. 불이 왕성할 때 여름이잖아요. 불로서 불이라고 하는 2007지라고 하는 불이 땅에 들어가서 북빙하가 다 녹고 나면 불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나 그때엔 세계적인 지진 해일로 인하여 현존 인류가 6할 내지 8할이 없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심판도 되고 멸망도 되는 것이다. 이거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 지진 해일로 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여러분 참선하셔야 돼요. 정말 부동심을 갖춰.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메르스 하나에도 뭐 집 밖에도 안 나오신 분들이 지진 땅이 움직이는데 어떡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미국에 영화가 있어서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이에 그 중간에 미국 서부에 말이죠. 거대한 지진판이 있어요. 그게 120년 내지 150년에 한 번씩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게 일어나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그쪽에 지진대가 운동을 해서 그 땅이 다 갈라져서 막 깔아앉고 막 엄청나게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샌 안드레스라는 그 영화가 우리 예전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벌써 서남아시아에 대지진이 있었고 뭐 아이티, 일본의 이 도쿄 위에 그죠? 동북방에 도호쿠라 그죠? 동북반에 지진이 있었고 사천성 지진이 있었고 지금 페루, 칠레 쪽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말도 못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판들 구조가 지금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북극물이 녹을 때까지 10년 내지 15년이면 북극물이 다 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타노스님이 북빙하가 풀려가지고 완전히 무너질 때 지구가 변화가 온다 이래 나왔잖아요. 그때 타노스님이 8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얘기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무슨 소리 하냐 했단 말이죠. 무슨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나 타노스님 이거 남겨놓으신 거예요. 어차피 타노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말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김일부 정력을 남겨놓으신 거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하면,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력 연구를 해야 돼. 정력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서양의 지금 그 문항팔계로 볼 때면 태라고 하는, 서양의 태가 지금 서양이 지금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물질 문명의 세계고 돈의 세계고 자본주의가 극성의 시계입니다. 근데 주역에 말하듯이 물극필반이라고 해요. 온 세상에는 극에 도달하면 다시 돌아와요. 물질 문명이 극성하게 되면 다시 정신을 찾게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봐도 나중에 평온한 마음을 찾게 됩니다. 이제 서양이 이제 거기까지 갔습니다. 이제 동양에 있는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도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그런 시기가 왔고, 중국도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되면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거고, 일본은 벌써 그렇게 갔고, 물극필반이거든요. 이제 그런 시절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과 정신을 수련하는 쪽으로, 유턴하지 않으면, 한국은 이 좋은 역학도 있고 이 좋은 이 조상들이 남겨둔 정신 문명을 놓치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다. 화엄이 말하는 10의 세계가 10법계라고 하는 게 구현된 게 정역인데 그게 이 땅에서 구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화엄의 나라라고 벌써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근데 지금 우리는 화엄을 공부하지 않고 화엄의 2사무예, 4사무예 무예법을 공부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냥 당리당략으로 인해가지고 나와 뜻이 다르면 무조건 적이고 말이죠. 위정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리더는 다 지금 부정부패에 지금 흔들려가지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미친 세계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지금 이게 눈앞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모두 다 마음을 수련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 한국의 정신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 평화를 사랑하고 지켜왔던 그거를 해야 돼. 우리 미래를 정역팔계에 나오는 가을이 오게 되면 감방이 세계의 중심이 돼서 정신 문명을 보여주는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뛰어난 사상 철학은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젊은 애들, 젊은 그 소남이라고 하는 젊은 애들, 전부 춤만 추고 노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문명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런 시절은 이 큰 재앙을 가져온다. 지금 다른 나라는 난리 났어요. 참선 명상한다고, 서양에서는. 태라고 하는 게 그대로 태로, 문항팔계의 태가 그대로 정역팔계의 태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태가 성숙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을 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선을 외국의 서양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수준에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수천 년 동안의 역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저력을 발휘해서 세상의 정신을 선도해야 될 그 시기가 됐는데 뭘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탄어 사상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거 지금 시급하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탄어 선생님도 이 얘기 하실 때 막 이렇게 열불을 나셔가지고 막 그러시더니 에이 정치 얘기하면 화가 나? 막 이러면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나 심판이 아니요 성숙이라는 말은 지구가 천지조판 이래로 지금까지는 미성숙이었다가 120년부터는 잠재한 불이 지구 밑으로 들어감을 인하여 빙하가 완전히 풀리면서 지구의 성숙이 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구는 여자와 같기 때문에 여자가 월경이 오기 전에는 미성숙한 처녀였다가 이게 태 나가는 겁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음수가 없잖아. 그죠?
2468밖에 없잖아요. 문항 8개. 그래서 지금 여성이 성숙하는 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재한 양기가 하초에 들어가면 지구 중심으로 2007지라고 하는 잠재한 불이 들어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걸 여성으로 생각했을 때 하초에 이 뜨거운 양기가 들어가는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경이 오게 되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태가 성숙했으니까 이 여성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이 자기 자리로 오는 게 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태합덕이 돼서 함께가 구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또 멸망이 아니요 결실이라는 말은 지금은 육지가 바다에 비해 4분의 1임에 반하여 성숙한 후에는 바다가 4분의 1로 축소되고 육지가 4분의 3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봐놓고 말이죠.